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네, 오늘은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 모시고 최근 충남의 그 현안과 그리고 충남 발전을 위한 방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홍재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방송으로 인사드리시는 건 처음이실 텐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통상환경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태안군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충남방송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먼저 이번에 도의원으로서 이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되셨던 것이 사실인데, 자,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처음으로 의정활동하는 저에게는 데뷔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적인 부담도 많이 됐고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 밤잠을 설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마가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리는 말에 채직을 가한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혹독하게 질책도 하고, 또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얻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날선 질문들도 좀 많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홍 의원께서 좀 가장 힘있게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삼농 분야, 농업정책 분야와 환경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삼농 분야는 삼농혁신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충청남도 안희정지방정부가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안이라 이제 집중적으로 봤고요. 또 농업 환경 분야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라면은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과연 투명하게 올바르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예산, 사실 이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사실 그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마다 보면서 가끔 이렇게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은 좀 사실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근데 그만큼 의원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자, 홍 의원께서 보시기엔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신 홍 의원께서 보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예, 우리 10대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특히 저는 빼고요. 네. 저는 빼고 초선 의원님들이 준비나 활약이 참 돋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로 좀 어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이 행감을 좀 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하고 좀 요즘에 비교했을 때 사실 그 초선 의원님들의 활약도 그렇지만 기존 의원님들도 상당히 좀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육위원이나 교육위원회, 그리고 농업경제위원회 이런 데들 다 보면서 이런 것까지 있었구나라는 되게 좀 질문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봤거든요. 사실 초선 의원이시면 홍 의원께서도 저도 전혀 몰랐던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꺼내 놓으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준비를 더 하셔야겠다라고 보셨나요? 예, 준비는 더 해야 되고요. 공부 역시 더 하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 그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도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십억 집행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형태의 사업 발주를 했는데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면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어냈고요. 또 농업 분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FTA와 한우 농가들의 FTA 또는 시장 안정화, 한우 농가의 사육 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한우 농가들이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슨 자금이냐면은 한우 농가 폐업 지원 자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83억 9,775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가 한우를 키우다가 폐업 신청을 하고 그래서 폐업 지원 자금을 수억 원을 받고 또 아들이 그 지원 자금 받은 걸 갖다가 건너 동네다가 다시 목장을 영업 허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의 목장을 빌려가지고 소를 많이 한우를 넣다가 또 한우 폐업 지원 자금 신청을 해서 한우 폐업 지원 자금을 받아먹고 이런 사례들이 본의원에게 제보도 있었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런 예산들이 좀 잘못 지원되고 있는 이런 예산들에 좀 잘 꼬집어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좀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의원들 이래저래 뵈면은 행감을 진행하다 보면서 이제 강하게 질책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살살 제작하셨었던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상당수 의원들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들 저도 사실 좀 많이 봤는데, 실제 좀 행감에서는 이번 행감에서 좀 어땠었나요? 의원들 분위기는? 사실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실국장들이 좀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냉혹하게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이번에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는 좀 피하세요. 근데 저희는 뭐 해야 되니까요. 자, 의회 구성 초기에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갈등이 좀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자, 어떻게 봉합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예민한 질문 맞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말씀이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갈등 국면은 이미 봉합이 된 그런 상태고요. 의회는 의원의 의회가 아니라 210만 충남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그런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를테면 우리 당이 절대 소수고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인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 절대 다수인 새누리당에서는 소수이지만 의정의 파트너로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후반기 의회 원구성도 좀 있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양당 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홍재표 의원 개인께서 딱 보시기엔 좀 어떤 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양당 간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면서 의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절대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존중하고 다수당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불협화음 없이 도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로서 새롭게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 대표들 간에 좀 그러면 좀 성문화된 좀, 그런 건 네. 없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잘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되게 얘기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상황에서 예. 자, 이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이제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발전을 위해서 좀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의회가 네.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우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의회 내에서 어떤 도민을 위한 생산적인 그런 안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의회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공이 앞에 있어야지 사적인 것이 앞에 있으면은 도민을 위한 의회로서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다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어려운 얘기 이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삼농혁신. 예. 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제 4년 동안 해왔고 계속해서 또 앞으로 4년, 지금 이제 한 3년을 더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제 본격적인 삼농혁신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여태까지의 4년 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텐데 이 삼농혁신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도 행감 때도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문제 제기들도 하셨고 대안도 좀 내놓으셨어요. 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개선책과 그리고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삼농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안희정 우리 충남지사가 추구하고 이끌어온 삼농혁신 정책은 이제 4년이 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목에서는 한번 돌아보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4년 동안에는 삼농혁신 정책의 중심이 고급화, 현대화, 대형화, 전문화, 과학화 이렇게 됐다라면은 그동안의 4년간 챙겨보지 못한 영세 소규모 농가들, 고령화된 영세 소규모 농가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문제 지적을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는 것은 농기계를 운영 조작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령화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인구 중에서는 농기계를 아무리 좋은 농기계가 있어도 갖다 쓰라 그래도 갖다 쓸 수 없는 그런 고령화된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절대 다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같은 그런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는 농기계 은행제 같은 거를 좀 도입해서 그분들이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개선책을 대안으로 제시도 했고요. 또 지금까지 추구해온 그런 삼농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화, 현대화, 기업화, 또 전문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다수인 우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이제 이 속에서 배제가 됐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삼농혁신에 대한 체감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분들이 삼농 정책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대 농경사회 농업부터 현대 농업에 이르기까지 이 고령화된 연세 많으신 우리 농업인구 이분들이 없으셨다면은 지금 현재의 농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청남도의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면은 고급화, 현대화, 기업화, 전문화, 과학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에 반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영세 소규모, 고령화된 영세 소규모 농가들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령화 이 영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텐데 어찌 보면 이게 복지 정책과도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농혁신 자체가 농업복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농업복지와 미래 비전, 농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지금 시골에서는요, 사실 혼자 사시는 고령화된 할머니, 할아버지 농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세 소규모 농가죠. 그분들이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요.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조그마한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한 채 긴 겨울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거를 참 종종 보곤 하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부분 또한 우리 농업정책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얼핏 들었는데 이 소규모 고령화된 영세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아까 농기계 임대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마을 단위 농업 단위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농장, 마을별 공동농장 형태의 소규모 농업 공동체를 만들면은 이런 부분,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공동농장 형태의 공동농장 형태의 그 소규모 농업 법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이제 농업단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뭐 행정적인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 예산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고르게 이런 충남도의 좋은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안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논의가 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바람들을 좀 가져봅니다. 삼농혁신 같은 경우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개별적으로만 투입하는 것보단 이렇게 좀 공동체별로 단위별로 지원하다 보면은 좀 더 실효성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어려운 얘기 좀 하셨는데 더 어려운 얘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발전을 위해서 좀 사실 아직까지 기름 피해 이후에 많이 회복이 덜 돼 있는 사실상 그런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 좀 하셨는데, 자, 태안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 그리고 충남도 태안군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홍 의원께서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좀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최선이시겠지만 태안 발전을 위해서 홍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의회에 가서 일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4개월 남짓인데요. 처음에 도의회 가서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많이 놀라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태안군과 비슷한 군세를 가진 타 군을 보니까 이것저것 예산 지원된 것이 많고 우리 태안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태안군이 좀 도정에서 이렇게 소외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상수도 공급률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 충남이 가장 낮은 충남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태안군입니다. 예. 이 사실을 알고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충남도민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충남도민은 참 태안군민은 충남도민이 아니냐. 예. 예, 도대체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도 하고 해서 최대한 태안이 충청남도의 상수도 공급의 평균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네. 참 그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네. 충남도 교육청 쪽에 보니까요. 네. 그 지진을 대비한 네. 내진 보강 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약 180여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아산과 천안에 집중적으로 다 갔어요. 네. 사실 지진 발생한 빈도수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태안하고 보령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진이 났거든요. 네. 그럼 그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했더니 분명히 시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교육청 내진시설 사업 예산은 한 80% 정도가 지진 발생 빈도수가 많은 태안군과 보령 쪽에 아마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탁상인정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예. 거의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1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만 3천여 태안 군민 여러분, 저 홍재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원이 된 것이고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의원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저 홍재표를 찾아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민이 먼저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 홍재표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홍재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의견들 그리고 민원들 말씀하시면 대신해서 그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요. 꼭 찾아가셔서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정 활동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지성인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무효딜 우리 동네 사랑방. CJ Television.